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살아도 사는 게 천국인 이유. 냄비 뚜껑을 열었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끓이려다 말았습니다. 혼자 먹는 찌개를 끓이는 것이 그날따라 너무 귀찮았습니다. 아니,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기 싫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저녁에는 그릇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집어넣으셨습니다. 손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 분량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오셨으니까요. 밤에는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옆에 온기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73세 경기도 조용한 아파트 9층. 김순애 어르신은 그렇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어르신 6개월 뒤 딸에게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유족연금은 매달 9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14만 원, 전기와 가스 합쳐 7만 원, 휴대폰 3만 원, 식비에 30만 원, 병원비와 약값에 10만 원. 다 쓰고 나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2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르신은 그 생각을 오래 하셨습니다. 외식 한 번이면 반이 사라지는 돈이었습니다.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는 삶으로 천국을 만든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2달 동안 어르신은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마트에서 우연히 옆집 할머니를 만나 20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20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넉 달 후 어르신은 낯선 할머니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남편이 떠난 첫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챙기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달이 되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혼자라는 것을 실감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끄고 창밖을 보다가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드시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냄비를 꺼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밥만 드시고 버리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 휴지를 사러 나가셨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 나온 외출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박 할머니였습니다. 같은 동 다른 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걸어지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박 할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마트 주차장 끝까지 20분이었습니다. 별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분이 그날 가장 편했던 시간이었다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처음으로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박 할머니 목까지. 그릇 2개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르신이 운동화를 신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아파트 공원을 걸으러 나가셨습니다. 가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전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아파트 공원은 아침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걸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매일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할아버지, 보라색 패딩을 입는 할머니, 아침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걷는 아주머니. 일주일이 지나자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늘 날씨 좋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 할머니가 복지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체조교실 같이 가볼래요? 화요일 목요일인데. 어르신은 망설이셨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첫날은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 하다가 박자를 놓쳤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조용히 박자를 짚어줬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가운데 줄에 앉으셨습니다. 이름을 아는 얼굴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안 보이셨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누군가 내가 없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이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요일에는 노래 교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노래가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금요일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즐겨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무심코 입에 달고 다니던 그 노래. 어르신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조금씩 커졌습니다. 끝까지 불렀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르신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우실 줄 알았는데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 어르신어록. 그리고 이날 어르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르신은 남편의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오래 미뤄둔 일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작은 손전등 일다만채.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이 느려졌습니다. 옷장 안쪽에 회색 스웨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그것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어보셨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소매가 길었습니다. 그래도 잠시 그대로 계셨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 약 이름, 복용 시간.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 하나. 순이야, 나 없어도 밥 잘 먹어. 어르신은 그 메모를 오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서랍도 닫으셨습니다. 정리는 다음에 해도 됐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 나가셨습니다. 체조교실이 시작되기 전 구석에 혼자 앉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빨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옆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그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잠깐 그 얼굴을 보셨습니다. 3달 전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던 그 오후와 그릇을 하나 집어넣던 그 저녁과 차가운 이불을 만지던 그 밤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랬는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르신은 무언가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연금 90만 원에 20만 원의 여유에 그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거울 앞에 서셨습니다. 머리를 빗으시다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밝아졌어? 봄이 왔을 때 어르신은 공원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여름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가을에는 노래교실 가는 길에 단풍이 쌓였습니다. 겨울에는 체조교실이 끝나고 복지관 매점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연금 90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유 20만 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갈 곳이 생겼습니다. 오늘 만날 얼굴이 생겼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가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랜마 모지스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화가
오늘 김순애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계신 부모님이 떠오르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월 100만 원 이하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의외의 그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